어려운 의학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강의 튜브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쌀쌀해서 감기 환자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감기에 걸려서 조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감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의사가 주사 처방을 할 때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답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알레르기 반응 중에서도 또 제일 최고로 걱정되는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일종의 면역 반응입니다. 면역 반응은 원래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왔을 때 그 항원을 방어하는 우리 몸의 항체가 반응을 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면역 반응은 이렇게 이제 좋은 쪽으로 나타나지만 알레르기 반응은 이 면역 반응이 조금 과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알레르기 반응은 그냥 피부 두드러기 정도로 가라앉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알레르기 반응 중에서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아나필락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아나필락시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나필락시스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전신적으로 급격히 일어나는 반응을 말합니다. 이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면은 알레르기 반응과 마찬가지로 피부 두드러기, 그 다음에 전신 부종, 그 다음에 혈관 확장, 그 다음에 어지럼증, 의식 저하,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알레르기 반응은 스테로이드 주사나 또는 항히스타민 주사, 즉 페니라민 주사 같은 것을 투여하면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그런 주사보다는 에피네프린 근육 주사가 먼저 투여돼야 됩니다. 그리고 1회 투여됐을 때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중복 투여를 해야 되며 이 에피네프린 근육 주사로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에피네프린 정맥 주사를 투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항상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알레르기 병력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되고 가능한 한 그런 주사를 피해야 되며 또 어쩔 수 없이 주사를 또 투여하는 경우에도 항상 주사를 투여한 다음에 그런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나 드물지만 또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잘 일으키는 약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항생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통소염제, 세 번째로는 CT 조영제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환자분들께서도 진료를 보기 전에 의사에게 본인의 과거 알레르기나 또 혹시라도 또 아나필락시스 병력이나 이런 거를 잘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의사도 항상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 또 약간 교차 반응 비슷하게 특정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은 경우에 그것과 유사한 물질에 대해서 과거에는 괜찮았지만 또 새로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 또 완전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모든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최소한의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 환자 병력을 듣고 어쨌든 주사를 투여한 다음에 경과 관찰을 잘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사들이 주사를 투여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게 알레르기 반응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아나필락시스입니다. 대부분의 알레르기 반응은 면역 반응이 조금 과해져서 생기는데 대부분 피부 두드러기 정도 생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항히스타민 주사, 즉 페니라민 주사를 투여하면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심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생겼을 때는 즉시 에피네프린 근육 주사를 투여해야 되고 한 번으로 안 되면 반복 투여를 해야 되며 또 정맥 근육 주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정맥 주사를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튜브였습니다.